네,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우리 시간으로 베트남하고 미국 사이에 이 관세에 관한 딜이 쳐졌습니다. 20%로 쳐졌죠. 웃기는 것은 문제가 베트남과 미국 사이인데 중국이 방방 뜨고 있어요. 왜 그러냐? 중국 우회 수출을 타겟팅을 했기 때문입니다. 40%입니다. 중국 우회 수출은. 이것을 보면 중국이 앞으로 최소 몇 프로 정도 관세를 맞게 될지, 또 한국엔 어떤 그 관세율이 적용될지 이런 걸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리짜이밍 고민이 많아지겠습니다. 예, 7월 3일 저녁 베트남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이니까 비슷하겠죠? 미국과 베트남 사이에 관세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가는 상품은 20%, 미국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상품은 0%,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제품 우회 수출에 대해서 40%입니다. 이 우회 수출을 이제 용어를 트랜스시프먼트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왜 이제 중국 정조준이냐? 우회 수출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고무줄이 되는 거예요. 상표 발행, 레이블 체인지, 그거는 당연히 우회 수출이죠. 그런데 조립은 뭐냐 이거지. 다 가고 조립만 하는 것. 혹은 핵심은 다 가고 일부 껍데기라든지 일부만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느리고 줄일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게. 결국은 이건 뭐냐면은 중국과의 관계를 벌려라. 이 주문이죠. 이건 결국 뭐냐면은 제가 그동안 거듭 말해왔지만 중국과 단절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글로벌 제조업 기지를 육성하겠다라는 미국의 전략이고, 그 헤드는 인도가 될 겁니다. 인도랑 동남아가 될 겁니다. 예.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팔짝팔짝 뛰고 있습니다. 예,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국은 중국의 이익을 희생시켜 관세율을 줄이는 타결책에 결연히 반대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중국은 결코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우리 중국은 모든 당사국들이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를 권고합니다. 국제무역규범과 다자무역 시스템을 확고히 지지함으로써 역사의 바른 편에 서기를 촉구합니다. 상당히 살벌하게 말합니다. 말은 그래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일방주의적 겁박으로서 bullying, unilateral bullying,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제무역의 정상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합니다. 우리 중국은 트럼프 관세 정책과 같은 행위에 대해 일관되고 확고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한 국가의 원칙과 입장을 철저히 견지하는 것만이 그 국가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진정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말은 근사하게 번지르르하게 해요. 말은 말뿐이죠. 중국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일이죠. 예. 양자 간에 그렇게 딜이 쳐졌는데 베트남을 많이 구박하려고 들 텐데 글쎄요. 어떻게 구박하려는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거를 보면 중국의 관세율이 최소한 40% 이상 되겠다. 한 40에서 50% 선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죠. 현재는 잠정적으로 50%입니다. 펜타닐 등 기본 나가리로 20%, 바이든 때부터 물려받은 거, 플러스 30%에서 50%입니다. 지금은 잠정적으로. 그런데 베트남에서 나타나는 중국 우회 수출, 트랜스시프먼트가 40%라면 오리지널 중국산, 즉 중국에 대한 관세는 몇 프로가 될까? 40에서 50% 정도가 지금 50%에서 많이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블룸버그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관세는 중국 목조르기의 첫 번째 레시피입니다. 이거는 외발 자전거 넘어뜨리기입니다. 중국은 무역 흑자라는 외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무역 흑자 외에는 아무것도 중국한테 말하자면 이렇게 힘을 주는 요소가 없어요. 전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채율,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부채율 합치면은 미국보다 훨씬 크죠. 30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은행의 그 GDP 대비
여신, 축적된 여신이 미국이 보통 120%, 100% 이런데 중국이 320%인가 그래요, 그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부실화돼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구 절벽 오고 있죠. 그 다음에 쌍순환 전혀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무역이 수출이 잘 되면 그게 내수로 이어지고 내수가 다시 기술과 그 제품을 고급화시키고 그래서 또 수출을 밀어주고 이 쌍순환이 전혀 안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농민공 문제, 내부 식민지 문제 이거 뭐 전혀 개선될 혹은 개혁될 조짐이 없죠. 그래서 뭐 중국은 지금 어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거기다가 유럽도 반중으로 돌았죠. 이탈리아 같으면은 그 1대1로 해서 탈퇴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중국이 이제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이번에 이란이 항복함으로써 완전히 상실해 버렸고, 그래서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단지 하나 바라보는 게 또 희망을 갖게 하는 게 이 무역 흑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면 수출이 급감하고 무역 수지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가 40~50% 되고 유럽이 반중으로 돌았고 또 베트남에서 보듯이 제3국에 의한 상표 바꾸기, 조립하기, 하청 생산하기 이거를 중국산과 똑같이 대접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3국에 의한 상표 바꾸기, 조립하기, 하청 생산하기를 40%로. 그러니까 이게 가닥가닥 끊겨가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발 자전거입니다. 무역 수지, 즉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의 흑자가 감소하면 사실 서비스 수지는 계속해서 이제 적자예요. 적자입니다. 서비스 수지는. 그런데 아무튼 그 무역 수지의 흑자가 감소하면 트레이드 밸런스라 그러죠. 영어로는. 무슨 일이 그 다음에 발생하냐. 중국이 일단 소득 수지가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외로부터의 직접 투자에 대한 투자 과실 송금이 있기 때문에 소득 수지가 항상 적자입니다. 자본소득 유출이 있어서. 그러니까 무역 수지 흑자가 감소하면 소득 수지는 원래부터 적자고 그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그러면 결국적으로 경상수지가 악화된다는 소리잖아요. 경상수지는 무역수지 플러스 소득수지인데. 거기다가 이 경상수지에는 잘 안 잡힐 수 있지만 이게 뭐냐면은 외국인 직접 투자 유출이 있거든요, 요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 유출이 있으니까 이제 말하자면 달러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무역수지가 약화되거나 악화되면 외환보유고 자체가 위협받는 지경으로 몰려요, 중국이.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상상을 못하는 케이스죠. 지금 현재는 상상이 어렵죠. 왜냐하면 중국이라 그러면 항상 무지막지한 무역수지 흑자의 바탕을 둬서 달러를 계속 쟁이고 있는 나라라고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게 거꾸로 뒤집히는 수가 있다고요. 그런 예측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외국에 보면 실력 있는 사람들이, 카일 베스 같은 사람들. 그래서 중국이 무역수지, 즉 수출 흑자라는 외발 자전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외발 자전거가 비틀거린다든지 혹은 제대로 진행을 못한다든지 진행 속도가 늦어진다든지 혹은 넘어지게 되면 좀 굉장히 심각한 그런 경제 위기로 들어가는 거죠. 이 베트남 패키지의 의미는 결국 뭐냐면 중국과 거리 벌려라 이 소리죠. 너희가 진짜로 만들어서 파는 물건은 20%인데 너희가 중국제를 받아서 팔어? 그럼 40%야. 그 소리가 되죠. 지금 트럼프의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게 한 5개 포인트 정도 됩니다. 대미 무역 흑자 감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600억 달러 뭐 이렇게 되는데 무역 흑자가 미국의 LNG 수입을 증가시키면 또 미국으로부터 원유 수입을 증가시키면 또 미국으로부터 농산물 수입을 증가시키면 을증이라는 두 자가 빠졌네요. 농산물 수입을 증가시키면 해결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미국의 한국으로부터 수입액 대비 무역 적자를 20% 이내로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게 50%입니다. 이게 그 트럼프가 그 리버레이션 데이, 그러니까 4월 달에 발표했나요? 그 해방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그
그 수치를 제시를 할 때 어떻게 제시한 거냐면 그때 한국 25%잖아요. 그때 중국이 37%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한국으로부터 수입액을 분모로 놓고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분자로 놔서 나눈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미 수출이 우리가 대미 흑자가 660억 달러였으니까 대미 수출이 1320억 달러였구나. 2024년에 그렇게 계산이 나와요. 바로 실제로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50%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미국에 수출한 것의 절반쯤을 흑자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50%를 해놓고 미국이 내가 인심 쓸게. 그리고 그걸 절반을 다시 뚝 잘랐어요. 2분의 1을 곱해요. 그래서 25% 한국이 그때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 일본이 24%, 중국이 37%, 중국도 똑같습니다.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액수를 분모로 놓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분자로 놔가지고 나눈 다음에 그럼 67%좀 나오거든요. 그걸 다시 2분의 1 하면 33.5% 나오잖아요. 그 반올림해서 34% 그렇게 한 거예요. 모든 숫자가 다 그렇게 뽑혀 나왔습니다. 그걸 국내에서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전한 게 저였다고 기억을 해요. 그때도 제가 그거 나오자마자 이거 일반적인, 그러니까 일관된 공식에 의해서 그냥 무식하게 뽑은 숫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차피 나가리가 10%는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것 대비,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 대비 무역 적자, 미국의 무역 적자를 20% 이내로 하면 뭐 괜찮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 이내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 660억 달러에서 그게 50%인데 그걸 20%로 깎으려면 한 400억 달러 정도를 우리가 수입을 일으켜주면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 원유, 그다음에 LNG, 뭐 농산물 몇 가지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해요. 물론 당장은 해결이 안 되더라도 뭐 한 5년에 걸쳐서. 그런데 이제 군사 지정학적인 이슈 세 개는 이거는 리짜이밍 더블당이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대폭 인상. 그 다음에 한국 국방비 대폭 증대. 지금 우리가 한 2.7% 정도 쓰고 있을 겁니다. GDP에. 그거 한 최소한 1%포인트 정도 올려서 3.7, 3.8% 이렇게는 돼야 얘기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강골 정책, 중국과 거리 벌리기. 이건 뭐 펄쩍펄쩍 뛰죠. 리짜이밍과 더블당은 중국 당교와 업무 협약을 맺은 데 아니에요. 민주연구소가 더블당에. 당교라는 거는 공산당 당교요. 그거는 그러니까 국가 주석인자, 당 서기인자,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인자 혹은 최고 권력으로 내정받은 자가 당내에 자기 조직을 꾸리는 채널이에요. 합법적인. 사조직 만들면 숙청당하죠. 근데 당교에 교장을 하면 그 사조직을 전국적 네트워크로 만들 수가 있잖아. 불러들여서 연수한다는 그 이름으로. 그거랑 업무 협약했다는 얘기는 더불당의 핵심 멤버들이 중국 공산당 최고 권력자 시진핑한테 공식적으로 그 낙점을 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 그 소리죠. 그게 2019년에 벌어진 일인가? 이제 그런 정당이고 그런 정당에서 떠받들어서 만들어낸 리짜이밍 이른바 대통령인데 중국에 대해서 강골 정책 취할 수 있겠어요? 이빠른 소리 할 수 있겠어요? 힘들죠. 다섯 번째는 이제 미국에 대한 첨단 산업 투자 증대인데 이거는 뭐 기업들이 알아서 지금 나가고 있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뭐 한화 다 기업들이 알아서 나가고 있으니까 1번, 5번은 좀 가능해요. 실현이. 근데 지금 배경에 깔린 게 신냉전이라고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신냉전에 의해서 단극 체제가 완성되는 거예요. 1991년 이후 사실상 단극 체제인데 초기 한 10년은 붕 떠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좋다 하고 지나갔고 1990년대는 2001년부터는 그 9.11 이후로는 단극 체제인데 테러와의 전쟁한다고 거기에다가
테러와의 전쟁인데 그건 이제 석유의 에너지의 소스인 중동을 확보한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완전히 몰빵해가지고 국력이 상당히 낭비됐었고 2014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제1차 침공, 또 2015년에 이슬람 국가의 퇴조를 계기로 해서 이제 전환기가 와요. 전환기가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무렵이 미국의 셰일 혁명이 완성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셰일이 경제성을 확보한 거예요. 세계 최강 수준의 경제성을 미국 셰일이. 그런 요소가 있어서 이게 전환기가 오고, 그 다음엔 2025년에 트럼프가 이제 그 2기 정부가 시작되면서 신냉전이 본격화되는 거죠. 그럼 앞에 그 붕 뜬 단극체제, 테러와의 전쟁으로 정신이 산만해진 단극체제, 전환기에서 우물쭈물하는 단극체제, 그리고 신냉전에 의해서 이제 제대로 된 단극체제. 그럼 결국 단극체제의 진화 과정이에요. 91년 이후는. 이게 백모의 이론입니다. 이론 주장하는 건 백모뿐이에요. 지금 오늘까지는. 자, 이런 상태에, 그러니까 이게 기본 틀이기 때문에 뭐 무역 적자는 당연히 줄여야 되는 거고, 한국은 특히 제1도련의 주춧돌 국가이고 이러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2번, 3번, 4번, 그러니까 글로벌 군사 지정학적 요구가 강력하게 이게 밀고 들어온다고요. 이 트럼프 정책은 성공했기 때문에 더 살벌해질 겁니다. 지능적 군사력 사용이 대성공했죠. 그 다음에 국경 관리 대성공했습니다. 미륵 국자 지금 제로입니다. 불체자 자발적 출국이 100만 명에 달합니다. 그 다음에 고용, 즉 신규 일자리 창출 대성공입니다. 인플레 관리 대성공입니다. 그래서 계속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집권한 지 한 5, 6개월 만에, 6개월 아직 안 됐는데, 그래서 이러한 기조 아래서 지금 신냉전을 강화시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트럼프가 한국에 대한 요구가 이게 빡셀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요번에 나 이거 이렇게까지 쉽게 통과될 줄 몰랐는데 바로 통과돼 버리잖아요. OBBBA. 그러니까 One Big Beautiful Bill Act. 이거 의회 통과해 버렸거든요. 이게 트럼프 2기의 핵심 프로그램을 다 담고 있어요. 첫째 감세, 부자 감세, 혹은 무슨 뭐 전문직 감세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노인들 그 소셜 시큐리티 부담금 없애버리는 거, 그 다음에 그 서비스 업종에서 미국은 팁 문화잖아요. 팁에 대해서 세금 때리는 거 없애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국방 강화하는 거, 국경 관리 강화하는 거, 그 다음에 메디케이드라고 이제 정부 지원 의료 지원이잖아요. 의료 지원,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 지원인데, 그거를 메디케이드를 받으려면 본인이 일을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최소 뭐 주 몇 시간 이상, 월 몇 시간 이상. 그러니까 메디케이드 받기 위한 요건을 강화시켰어요. 푸드 스탬프, 빈민층 음식 살 수 있는 그 쿠폰 주는 거, 그것도 역시 본인이 부분적으로 일을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요건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냥 노는 사람, 그냥 자발적 실업 상태에서 그냥 룸펜으로 탱자탱자 하는 사람, 그 푸드 스탬프 왜 주냐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클린 에너지 지원 축소, 이게 이제 그 IRA 법이었죠. 바이든의 IRA 법 안에서 클린 에너지에 관한 부분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토탈 패키지거든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게 상당히 밀고 당기기가 있을 줄 알았더니, 밀당이 있을 줄 알았더니, 요번에 그냥 한 방에 돼버리더라고요. 기세가 오른 겁니다. 자, 리짜임인과 더블당이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반미를 하자니 미국에 쫄리고, 안 하자니 중국에 닥달당하고. 예. 이 트럼프와 미국이 요구하는 5대 포인트 중 진짜 중요한 3개는 글로벌 군사 지정학에 관한 거예요. 즉,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증액해라. 국방비 대폭 증가시켜라. 중국에 대해 강골 정책 취해라. 이거 수용할 수가 없잖아. 그럼 수용하지 못하니까 쥐어 터지겠지. 쥐어 터질 거예요. 그런데 반미는 입도 뻥끗도 못해. 반미는 입도 뻥끗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일단 상황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상황에 대한 이해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고 무슨 흐름을 만들어낼 것인가 좀 고민을 해봐야죠.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